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2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문자 한 통으로 제 인생이 한번 크게 꺾일 뻔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10년을 다녔지만 회사 안의 인간관계와 일적인 스트레스가 하루하루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없다는 게 그때는 참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다시 취업을 하려니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나이가 걸리고 경력직으로 들어가기엔 애매했습니다. 면접은 늘 마지막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만 쉬자고 했는데 그 한 달이 2달이 되고 3달이 되어 가더군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 야간 알바도 알아보고 대리운전도 쿠팡 배달도 알아봤습니다. 뭐든 하자. 몸이 힘들어도 일단 벌어야지. 그런데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걸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정말 우연처럼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날 도착한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하루 2~3시간 업무, 건당 50만원 지급, 초보 가능, 재택 가능, 관심 있으시면 링크 클릭 후 문의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이상하더라고요. 통장 잔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거의 비어있는 걸 보는 순간 이상하게 그 문자가 그냥 스팸처럼 안 느껴졌습니다. 하루 2~3시간에 50만원이면 이거 진짜면 한 달은 숨통 트이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고 사기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머리로는 계속 이거 100% 사기다. 걸러야 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 손가락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링크 열기.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순간 뭔가 불길한 느낌이 스치긴 했지만 그걸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연결이 되더군요. 프로필 사진에는 번듯한 회사 로고 같은 게 걸려 있었고 방 이름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금관리 보조 아르바이트 1팀. 언뜻 보면 그냥 일반 회사 단체방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방장이라고 적힌 아이디, 관리자 1, 관리자 2 같은 계정들, 그리고 저처럼 보이는 일반 참가자들. 처음 들어갔을 때 방장이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자금 운용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자금을 대신 입금, 인출하는 간단한 업무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고 세금 문제도 모두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하루 2~3건 정도만 진행해도 일당 50만원 이상 가능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제 시선은 유독 몇 단어에만 꽂혔습니다. 합법적인, 불법적인 일 전혀 없음, 일당 50만원 이상.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불법 아니라고 저렇게까지 써놨는데 진짜면 어떡하지? 그렇게 제 생각이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장이 제게 따로 1대1 채팅을 걸어왔습니다. 나이대와 현재 상황을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현재 직장 있으신가요?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이 정말 노린 거였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일반적인 지원자 정보 확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답했습니다. 40살이고 최근에 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구직 중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시면 저희 업무에 더 잘 맞으실 것 같네요.
시간도 자유롭고 고객 상대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이 많다고 취업 어렵죠. 많은 분들이 저희랑 함께 일하면서 숨통 트이셨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적어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저는 방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업무 구조, 수당 지급 방식, 세금 처리 방식,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법 아니냐는 질문까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뉴스에서 보는 보이스피싱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그러자 그는 웃는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다들 그거 먼저 물어보세요. 저희는 정식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고객 자산 운용을 대신해 주는 거라 간단하게 말하면 입출금 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면 내일 사업자 등록증이랑 회사 정보도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안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말한 대로 몇 장의 사진이 왔습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사무실 사진, 사업자 등록증처럼 보이는 문서, 팀 회의하는 사진이라고 보내온 여러 명의 사람들 모습. 솔직히 말해서 그 사진들이 진짜인지 퍼온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 머리는 의심보다는 합리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모든 게 다 사기일 수는 없잖아. 나도 이번 한 번쯤은 운이 좀 따라줘도 되잖아. 그리고 그날 오후 드디어 첫 업무라는 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첫 건 하나 도와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고객 자금이 선생님 명의 계좌로 입금될 거예요. 그걸 전부 인출하셔서 저희 쪽 지정 장소에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수고비로 50만 원 바로 지급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굳이 제 개인 계좌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자 그는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바로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회사 계좌로 보내는 걸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담당자 개인 계좌로 먼저 받아서 저희가 다시 회사 계좌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쪽이랑 다 협의된 부분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거 아닌가?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장담하지?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만 해보자. 진짜 이상하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4천만 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로 들어왔네? 휴대폰 은행 앱을 다시 켜보고 금액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가 바로 왔습니다. 입금 확인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1시간 안으로 전액 인출하셔야 합니다. 큰 금액이라 은행에서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집 계약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출하신 다음에는 저희 수거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전달 완료되면 수고비 50만 원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지금 내 상황도 정상은 아니니까 그렇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은행 창구에 앉아서 4천만 원 전부 인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어보더군요. 고객님, 혹시 이 돈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 하나에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죠? 누군가 시킨 건 아니시죠? 그 말이 귀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집 전세 계약금입니다. 오늘 계약이라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요. 직원은 제 얼굴을 조금 더 들여다보더니 뭔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두꺼운 돈다발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멍청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래도 알아볼 건 다 알아봤잖아. 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회사 사진도 받았고
그렇게 저는 두 손 가득 현금을 들고 그들이 알려준 수거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을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일당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장 말했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텔레그램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지성님 맞으시죠? 낯선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단호했고 냉정했습니다. 여기 동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입니다. 지금 사용 중이신 계좌와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 문장에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생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조사가 필요해서 출석 요청드리려 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경찰서로 방문을 했고 조사실로 들어가니 제 이름이 적힌 조서가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지성님, 본인 계좌로 4천만 원 입금된 사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돈을 인출해서 누구에게 전달하셨습니까? 이름 모릅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았고 그 사람이 시킨 장소로 가서 전달만 했습니다. 경찰관은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입니다. 지금 그 피해금이 피해자 3명에게서 빠져나간 겁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범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날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조사실에 앉아있던 내내 제 머릿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출했던 그 돈이 누군가의 노후자금이었을 수도, 치료비, 전세금, 생활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사관은 조사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사기방조 혐의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방조 그 단어가 너무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알바였어요.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 많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보이세요. 그 말이 뼈에 박히더군요. 무조건 부정하는 게 답이 아니구나. 진짜 반성하고 보여줘야 하는 거구나. 그 후로 저는 경찰에 입금 내역, 전달 시간 등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잘못한 판단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조사는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 몇 주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그 문자를 무시했더라면 그 생각만 수십 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석 씨,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진짜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후회도 남았습니다. 나는 그날 누군가의 눈물을 손에 쥐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어떤 돈이든 쉽게 버는 법이란 말에 몸부터 먼저 거부 반응이 납니다. 그 일이 제게 남긴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깨닫기까지 저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무렵 저를 수사하던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석 씨, 그때 수사 협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 요즘 너무 많아요. 본인 같은 분들도 피해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범죄자라고 봤는데 누군가는 피해자라고 말해주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괜히 식은땀이 나고 인터넷 뱅킹 로그인할 때도 혹시나 내가 이상한 데 접속하는 건 아닌지 몇 번씩 확인합니다. 그 일이 제게 남긴 건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였습니다. 예전엔 돈을 버는 게 목표였는데 이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인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진짜 몰랐어? 저는 그냥 이렇게 답합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요, 진짜 절박해지면 이성보다 희망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엔 공짜도 쉬운 일도 없습니다. 고액 알바, 투자, 대행, 이 모든 말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급할수록 멈춰야 하고 의심될수록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값진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혹시 저런 알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급한 그 마음 누군가는 노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리딩방, 대리송금, 고액 알바. 이름만 달라졌을 뿐 다 같은 덫입니다. 저는 이제 좋은 일보다 괜찮은 하루를 원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 깨끗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